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 살아남아요. 자기만의 그 영업권이 확실히 박혀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누가 봐도 여기 걸 수수박했어요, 이 물건을. 자,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다 쓰죠. 자, 도시가스 다, 도시에서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죠. 난방도 도시가스로 하고. 자, 그러면 그걸 그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서울 도시가스공사도 있고, 뭐 어디 도시공사도 있고. 이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파이프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각각 지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미국이나 어떤 글로벌 도시가스 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온다 해서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이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위협할 수 있을까요? 위협을 못해요. 왜? 이미 다 저기 파이프라인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어떻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독과점화가 잘 안 돼요. 독과점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경제적 해자가 짱짱해. 왜? 파이프라인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그걸 대처를 해요. 설비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해자가 이게 깊다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도시가스 회사들이에요. 두 가지 잡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그러면 사야 하나요?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이게 굉장히 가격이 싸게 떨어져요. 그럼 싸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이게 보면 매출도 항상 똑같아. 그리고 영업이익도 항상 일정해. 그렇다고 늘지도 않아. 그렇다고 줄지도 않아. 이게 잘 보면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 많아요.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고 경제적 해자가 깊은 회사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성장성은 없어요. 성장이 멈췄어.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대부분 안 망해요. 진짜로 경영자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망하지가 않아요. 이거 일명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깊은 회사라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우리가 뭐 바이오 회사나 IT 회사나 뭐 배터리 회사처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시장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는 현상이 절대 아니라 딱 고마운 만큼 쫙 유지하고 가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도 어떻게 잘 거들떠보지도 않아. 왜? 수익이 안 되니까. 한번 주가가 막 2배, 3배, 10배까지 뛰어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럴 일이 없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잘 안 망해요. 근데 의외로 어떻게 해요? 저희 주가가 10배, 100배, 10배 이상까지 올라갔던 회사들이 나중에 도산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IT 버블 때가 그랬죠. 자, 10배가 뭐야? 100배, 1000배까지도 갔어. 내가 몇백 배, 1000배까지 간 회사도 있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자, 그 회사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 다 도산했어. 자, 최저가 대비 주가가 어떻게 해요? 10배는 고사하고 100배, 1000배까지 간 회사들도 있어요. 자, IT 버블 때. 자, 그 회사들 지금 봐봐. 거의 단 한 회사도 살아나는 회사 없어. 다 도산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빵원이 됐어요. 자,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반복이 돼요.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공항에 거부가 탄생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머리에 지금 그런 생각 지금 돌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환상을 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기, 그래요. 나중에 공항에 닿았을 텐데 그때 양상을 봐야 저거겠지만, 그래요. 제가 이게 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게 쭉 올라갔다 10배, 100배 올라갔던 회사를 나중에 다 도산할 확률이 높아요. 상장 폐지되고. 일부러 오너 가면서 상장 폐지도 시켜요. 왜? 머리 아프니까.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오너가 한 번 했어. 자, 한 주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최저가가 10,000원 했던 회사가 있어. 자, 이게 어떻게 100만원까지 갔어. 100배 갔죠? 근데 나중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10만원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100만원에 산 사람도, 주주도 있겠죠? 자, 100만원에 산 주주들이 지금 한 10만원 밑으로 떨어졌어. 몇만원대야, 주식. 몇만원대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떻게, 100만원에 산 주주들이 어떻게, 이 씨발년 개새끼 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를 갖다 계속 운영하고 싶을까요? 그 오너 입장에서는? 왜 욕같이 처먹으면서야?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를 갖다가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려.
진짜 시켜버려요. 자, 열받으면 다 오너가 어떻게 회사를 갖다 공중분해 시켜버려요. 그냥 어떻게 공중분해 그냥 저기 회사를 갖다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저기 자산 다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다 저기 뭐냐 이걸 갖다가 그걸 배당금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분배라겠죠. 분배금을 주고 어떻게 회사가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게 갔던 회사들이 나중에 보면 상장 폐지, 회사를 일부러 오너들이 도산을 시켜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오너들의 심리를 좀 봐야 돼. 자, 내가 이거 10,000원대 해가지고, 이게 신풍제약에 신풍바이오가 있어. 신풍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10,000원짜리였어. 자, 신풍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10,000원짜리였는데, 이 10,000원짜리 갖다가 어떻게? 5,000원이었다고? 자, 5,000원이었어. 신풍바이오라는 회사, 신풍제약 아니야, 바이오야. 신풍바이오라는 회사였어. 5,000원짜리를 갖다가 얼마까지 올려요? 100만원까지 올렸어. 200배 뻥튀기 시켰죠. 근데 100만원대 분명히 산 개인 투자자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지금 만원까지 떨어졌어. 이거 픽션이야.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해봐. 자, 제 5,000원 했던 주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100만원까지 점프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오너가면에서는 5,000원대 해가지고 어떻게 100만원에 해가지고 200배를 해먹었어. 오너 가면은, 그럼, 백대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단자, 벙커 이쪽, 저기, 스위스은행이나, 하여튼, 이런 데 다 짱박아 놨어. 그때 이제 해먹은 돈을. 오너는 다 배부르게 해먹었어. 해먹었어. 근데 어떻게, 주식이 나중에 뚝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신풍바이오가 막 만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럼 100만원에 산 주주가 있을 거 아니야. 자, 100분의 1 토막이 났어. 말이 100분의 1 토막이지. 100분의 1 토막, 이건 무슨, 회사 도산하고 상장 폐지한 거 똑같아. 100분의 1 토막이 나면. 누군가는 100만원에 샀어. 근데 그걸 장기 투자하고 쭉 갖고 있는데 이게 만원까지 떨어졌어. 자, 미쳐, 안 미쳐? 이거 도산한 거하고 똑같아. 100만원짜리 주식이 만원까지 떨어졌어. 미쳐, 안 미쳐? 미쳐버려. 그럼 신풍바이오 오너는 어떻게 했냐? 100만원, 5,000원짜리 100만원 뻥튀기 200배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 쟁여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쭉 수직으로 만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신풍자 그 주주들이 이제 내 100만원 샀는데 만원이 뭐냐 이 개새끼 쌍놈 새끼 저기 사기꾼 새끼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신고도 들어가고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요. 자, 이게 5,000원짜리 같은 게 200배까지 100만원 같은 게 다시 100분의 1 토막이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또 뒤에서 애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오너 가문 얘들이 특히 장난치는 거 다 알아. 확실한 증거가 없을 뿐이야. 다 알아. 그럼 이렇게 만원대에서 이게 질질질 끌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실금 사다가 어떻게 나중에 또 이제 저기 100만원까지 또 뻥튀기 시킬 거 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융감독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요. 그 짓을 하는지 아닌지. 그러면 신풍제약 그 회장이 씨발 씨발 내가 또 해먹으려고 만원에 내가 살라고 해먹으려고 근데 개새끼들이 그냥 나를 갖다가 감시를 하네? 씨발놈의 새끼들. 이제 신풍제약 오너가 신풍바이오 오너가 이제 그래. 저 신풍제약 너무 좋았어. 신풍바이오 나한테 나한테 소송 들어오면 안 돼. 신풍바이오라 하겠어 나. 신풍바이오. 자, 신풍바이오에서 씨발놈의 새끼 내가 지금 만원에 지금 긁어 먹으려고 했는데 개새끼들 금융감독원 이 새끼들이 계속 날 째려보내 씨발 새끼 내가 그러니까 못해먹자냐. 그럼 나중에 이게 하다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런 기술주들의 특징이야.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갖다 공중분해를 시켜버려요. 못해먹으니까. 공중분해 시켜요. 어떻게 공중분해 시켜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상장 폐지할 짓을 해. 간단해. 상장 폐지할 짓을 어떻게 해요? 신고 같은 거 이런 거 잘 불성실하면 알아서 상장 폐지를 시켜줘. 그러면 상장 폐지할 시세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고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되면 회사를 갖다가 공중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냥. 보통 수순이 그래.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데다가 어떻게 해요? 신풍바이오에서 어떻게 해요? 풍신바이오로 이제 바꿔. 사명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놓고. 야, 그 기술을 다 빼와. 어차피 기술주의 특징은 자산이, 무형자산이 기술이에요.
연구 자료 같은 게. 연구 자료 같은 게는 이게 어떻게 해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 근데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몇 수천억의 연구 성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 수천억이 어떻게 비용이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장부상으로는 이게 돈 안 잡혀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공주분해할 때 그렇게 하려고 얘네들이. 자, 이런 회사도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회사도 못 나오게 내가 지금 하려고 미리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식품 바이오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그럼 씨발치기 매일만 욕만 해. 저기 주주들이, 내가 100만원 샀는데, 씨발, 지금 만원까지 따지잖아. 이 개새끼, 사기꾼 새끼, 쌍놈 새끼, 막.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럼 나중에 저기 이제 제가 잘해서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슬슬 사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금융감독에서 딱 어떻게 해요? 딱, 이게 어떻게 압수수색이 딱 들어와. 저기 뭐냐 주가 조작 및 뭐 해가지고 딱 들어. 그럼 어떻게 뭐 이제 못 해먹어. 이제 금융감독은 이제 계속 째려보고 있어. 신풍 바이오를 갖다가 째려보고서 이 새끼들 이제 또 10,000원까지 떨어놓고 지들이 사놓고 어떻게 또 100만원까지 올려놓고 또 개인 투자에다 넘기고 또 떨어뜨리고 이 일을 할 거 뻔하니까 이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융감독에서 이제 계속 째려봐 이제. 이제 만원경으로 이제 멀리서부터 째려고 앉아. 그럼 여기 그 신풍 바이오 그럼 회장이 그 모를까? 알아. 다 정보가 들어와.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 나 겁나게 째려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못 해먹어. 그러면 다시 해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대가리 어떻게 불리냐? 이게 기술주의 특징이에요. 기술주는 연구 성과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자산이긴 자산인데 장부상으로 자산을 올려. 왜? 나중에 빼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다 이게 잘 보면 이제 IT나 기술주 회사들이 이제 코스닥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많이 해먹어. 자기 잘 보면 예전에 이지랄 해먹고 나중에 또 재탕해가지고 회사 또 똑같이 또 차려가지고 저기 상장해서 또 해먹고 한 새끼들 많아. 이제 이 짓 내가 못 오게 하려고 지금 강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신풍 바이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합니까? 내가 또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금융감독에서 계속 째려봐. 그리고 매일마다 주주들이 내가 100만원에 산 주주들이 어떻게 막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막. 짜증이 나잖아. 회사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이거 해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가 스스로 어떻게 상장 폐지할 짓을 해요. 자, 불성실 이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럼 일부러 불성실하게 이행을 해. 잘 이제 공시 같은 것도 잘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상장을 폐지시켜줘요. 그러면 상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상폐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회사를 갖다 공중 분해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분배락을 시켜요, 보통. 분배락을 주고 해요. 자, 여기서 신풍 바이오가 한 주당 BPS가 어떻게 6,000원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한 주당 어떻게 6,000원의 자산이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 나중에 이 회사를 갖다가 이게 처분해서 딱 하니까 어떻게 한 주당 어떻게 6,000원씩 분배락을 하고 어떻게 해요? 회사를 갖다가 공중분해를 시켜요. 분배락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공중분해를 시켜요, 이제. 그 회사에 있는 부동산이나 뭐 저기 동산이나 뭐 여러 자산 같은 거 이제 잡혀 있는 거 다 파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한 주에 6,000원씩 줄 수 있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근데 현재 주식은 얼마예요? 만 몇천 원이야.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하면서 6,000원에 한 주식하고 회사를 갖다가 공중 분해를 시켜요. 근데 이 회사에 뭐가 들어있냐? 인데까지 이 회사의 수익이 잡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연구를 한 연구 실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장부에 안 잡혀요. 이걸 장부에 잡힐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뭔가 피라미드라는 약이 있어. 그냥 피라미드라고 할게. 자, 피라미드라는 이게 불로불사의 약이야. 불로불사의 약을 맹글어냈어. 피라미드 약을 만들었어. 이게 불로불사의 약이야. 근데 어떻게 이 약을 만들어냈을 때 이 로열티가 있었겠죠. 이 연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1조 원이 들어갔어요. 이 약을 만드는데 1조 원이라는 투자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요? 투자금과 회사가 버는 돈을 다 여기다 몰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피라미드라는 약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계 장부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자, 분명히 1조 원이라는 이 피라미드라는 약을 한번 보여줘. 그래야 보여줘야지.
이거 피라미드 약은 아닌데 이거 당뇨약이에요. 자, 이게 피라미드라는 약이 있어. 근데 이게 불로불사약이야. 이게 알약 하나가 얼마야? 100만 원. 이게 불로불사 약을 만들어서 피라미드라는 약을 만들었어. 이게 어떻게 불로불사의 약이야. 죽지가 않아. 불로불사의 약을 만들었어. 근데 거의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3상까지는 아직 이게 안 됐어. 근데 3상만 통과하면 돼요. 3상만 통과하면 어떻게 이거 하나에 100만 원씩 이거 팔아먹을 수가 있어. 이게 일명 어떻게 피라미드라는 약이야. 피라미드. 저 피라미드라 했지 피라미드라고 한 적 없어. 저 나한테 이거 따지면 안 돼야. 자, 피라미드라는 약이 있어. 근데 이 피라미드라는 약이 어떻게요? 자, 여기다 투자금 유치를 받고 어떻게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이 약을 개발하는데 연구비가 1조 원이 넘게 들어갔어. 만약에 그 1조 원 돈을 갖다가 뭐지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뭘 했으면 거에 대한 자산이 잡히겠죠. 근데 연구를 했잖아. 근데 연구한 거에 뭐 자산이 없잖아. 이 피라미드의 약 성분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어. 이제 3상까지는 안 됐어. 2상까지는 실험인데 3상 안 써. 그래서 어떻게 이게 3상 성공하면 이게 하나에 100만 원씩이었어. 자, 이 피라미드 약 이걸 하나에 100만 원씩 팔아먹을 수가 있어. 소매가게. 약국에서 100만 원씩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원가가 얼마냐? 이게 원가가 한 3원밖에 안 돼. 이게 어떻게 이 화학약품의 원가가 어떻게 3원밖에 알약에 대한 화학약품이 어떻게 원가가 3원밖에 안 돼. 이거 임상호하고 똑같아. 원래 약장사가 그래. 약장사 이게 근데 어떻게 시중에서 이게 100만 원에 팔려. 알약 하나가 없어서 못 팔고 있어. 이 알약 하나가 100만 원. 근데 이 알약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3원. 3만 원도 아니야. 3원. 3원. 자, 우리나라 최소 단위가 10원 단위. 10원 단위 밑에 단위가 없어요. 동전이 안 나오죠. 요즘 10원짜리 동전도 안 돌아다녀. 근데 이 알약의 원가가 얼마예요? 3원. 이거 저 픽션이야. 신품 그 제약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똑같아요. 자, 앞으로 이런 회사들 이제 내가 봤을 때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지금 내가 이 짓들 오너 새끼들이 이 짓 못 해먹어달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기술주 애들이 애초 당시 상장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회계장부를 그렇게 처음부터 짜요. 왜? 나중에 이거 기술이 어떻게 이게 회계장부에 안 적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빼낼 수가 헐값에 빼낼 수가 있어요. 이 기술. 근데 이게 3상을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국제 제약회사 사가면 피라미드라는 이 약을 갖다가 어떻게 100조 원에 사간대. 100조 원에 사가겠다는 회사들이 막 벌떼같이 와. 근데 어떻게 그걸 공개를 안 해. 회사 기밀로 어떻게 이미 거의 3상까지 다 이게 실험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회사 기밀로 이걸 다 묻어가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기술을 갖다가 빼돌리기 위해서. 이게 기술주들의 특징이에요. 연구로 해서 수익이나 투자 들으면 다 연구를 몰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이걸 갖다 빼돌려요. 이런 식으로 빼돌려. 왜? 이게 회계장부의 맹점을 갖다 이용한 거예요. 회계장부에다 이걸 넣을 수가 없어. 안 잡히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잡혀내? 만약에 이 회사가 이게 100조 원짜리야. 근데 이 신풍 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팔아. 예전에 한미약품이 그랬죠. 1조 원 주고 뭔 기술 팔았죠. 어떻게 제약회사한테 어떻게 피라미드 약을 만드는 이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팔아요? 얼마에? 100조 원에. 100조 원에 딱 팔아. 그럼 어떻게 해요? 100조 원 현금이 신풍 바이오로 잡히겠죠? 그럼 그때 자산으로 잡혀요. 이 회계 장부의 맹점을 이용을 해. 기술주 오너 애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그럼 이걸 100조 원을 갖다가 딱 팔면 어떻게 해요? 그 100조 원은 현금이 딱 들어오겠죠. 회사 금고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현금성 자산을 100조 원이 딱 갑자기 좀 뷔페에서 쫙 올라. 보통 기술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뷔페에서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자산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 회계장부 고물주점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쉬워요.
줄이고 싶으면 쫙 압축해서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쫙 줄여. 지들이 회계장부 조작이 쉬워 굉장히. 그게 불법도 아니야. 애매한 부분 가지고 그걸 장난이야. 대표적인 기술주야. 자, 이게 삼성까지 되면 이 약의 어떻게 기술이 어떻게 100조 원짜리야. 근데 회사 장부에는 없어. 그래 아무도 몰라.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주주도 몰지. 오너고 연구진들밖에 몰라. 자, 그러면 이게 100조 원짜리가 있어. 근데 어떻게, 이제 회사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게 이제 했는데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살금, 이제 신풍 회장이 뒤에서 살금, 이제 사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발표를 하려고 했어. 자기가 사놓고 뒤에서. 만 원대 사놓고. 그러니까 이걸 발표를 하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100조 원짜리라는 게 가치가 외국에서도 100조 원에 사간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국계 회사가 100조 원에 팔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걸 갑자기 발표를 해요. 그럼 회사 주식이 어디가 수직으로 상승해요. 점상이라고 하죠? 사지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10,000원짜리던 주식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을 넘어서 이게 몇백만 원까지 가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원래 대가리를 그렇게 굴리고 있었어. 그 신풍 바이오 그 회장이. 너 신풍 계약한 적 없어. 소송 걸면 안 돼야. 신풍 바이오 회장이 원래 대가리를 그렇게 굴리고 있었어.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공장 라인에서 이거 돌려가지고 이 약을 생산해서 전 세계 팔아먹는 것보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저기 생산 라인이 큰 글로벌 회사에다 파는 게 어떻게 돈이 돼. 훨씬 돈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좋아. 근데 이걸 얼마에 사가요? 100조 원에 사가겠다고 막 줄 섰어. 100조 원에 팔았어. 그 발표를 해. 딱 발표해요. 그럼 시총 가격이 1조 원도 안 되던 회사야. 몇천억밖에 안 되던 회사야. 자, 요거 하나 팔아가지고 100조 원이 현금에 딱 들어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원까지도 가요. 자, 10,000원짜리 주식이 어떻게 나중에 1,000만 원까지도 가요. 그럼 어떻게, 1,000만 원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만원, 만몇천 살금 샀던 신풍 바이오 회장이 어때요? 1,000만 원 가면 어때요? 그때 쫙 이제 팔고 어떻게 해서 이제 싹 빠지는 거지. 그럼 1,000배 장사하는 거지. 1,000배. 1,000%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00배. 1,000%는 10배 해야 1,000%고, 1,000배. 1,000%가 아니라 1,000배 장사. 1,000배 장사를 해요. 자, 대가리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금융감독을 해서 계속 찌르고봤는데 이걸 못해. 자, 이거를 발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10,000원에 이게 시금시금 사놨었는데 못 사나. 왜? 지금 금융감독이 계속 째려보니까 내가 못 사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차선책을 이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기술주 애들이 다음 차선책이 이게 원래 작전 애들 저기 시나리오야. 작전 세력 애들이 다 뒤에서 같이 움직여. 작전 세력 때 시나리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회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만 몇천 원짜리 회사를 갖다 일부 상장 폐지를 시켜요. 그 상장 폐지 어떻게 하냐? 자, 이 회사가 BPS가 6,000원이야. 6,000원짜리 회사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회사를 다 싹 팔면 어떻게 돼요? 한 주당 6,000원씩 주주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한때 100만 원에 산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장기 투자하는 애들. 나중에 어떻게 배당락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 아니야. 분배금이야. 회사 파산금이야. 파산하고 정리하는 이거 정리금이야. 정리금을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 아니에요. 자, 100만 원에 샀는데 6,000원 배당금 들어와도 배당금이 겁나게 작고 엄청나게 작죠. 0.6%야 배당금. 근데 어떻게 회사 파산하고 어떻게 분배금이요. 회사 파산시키고 분배금이 어떻게 6,000원이 돼. 내가 100만 원에 한 주주인데 나중에 장기 투자했더니 분배금 6,000원이 통장에 꽂히고 어떻게 회사가 사라지는 거요.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피라미드 약은 이게 100억 원짜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할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표를 하고 떡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해먹게 생겼어. 오너, 저기 회장 이놈의 새끼가.
오노노무 새끼가 그냥 보통 오노 가문 애들이 다 한 통으로 해먹어 보통. 얘네들 못 해먹게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장 폐지시키고 어떻게 해요, 주주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기 떨거지 그 동전 몇 개 쥐어주고 어떻게 해요, 회사의 알짜 자산, 무형 자산 어떻게 지가 다 챙겨가지고 빼돌려. 누가? 신풍 바이오 회장. 주주들 그거 뭐 작전도 다 같이 그걸 해요. 해먹어. 같이 해 보통. 근데 어떻게 주주들은 모르지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금융감독도 몰라. 알란가? 알 수도 있겠다. 알 수도 있...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주 회사들이 이제 많이 할 거야. 야, 투자금이 안 들어오고 투자금 가지고 장난쳐서 이렇게 빼돌려 보통 기술주 얘네들이. 근데 투자금이 안 들어오고 저거 하면 나중에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공중분해. 그리고 기술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빼돌려요. 로열티 같은 걸 다 빼돌려요. 무형자산을 빼돌려요.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껌값 이렇게 쥐어주고 어떻게 알짜 무형자산은 다 빼돌려요. 이게 기술주들의 특징이에요. 그 기술주가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상장하기 전부터 작전 애들이랑 짜고, 회사를 창업하고 상장하기 전부터 다 그걸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들어와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신풍 바이오 얘가 이제 이 약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회계 장부에 안 잡혀 있어요. 장부에 원래 제로로 잡혀. 그러니까 1원으로도 안 잡혀 있어요. 10원으로도 안 잡혀. 제로로 잡혀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쓱 빼. 회사를 어떻게 분배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빼고, 그거는 기술은 싹 빼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처분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줘요. 한 주당 얼마? 6,000원. 100만 원까지 같은 주식을 6,000원 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기를 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거나 기존에 어떻게 해요? 이게 벤처 바이오 회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비상장 벤처 바이오 회사들이 있어. 그럼 비상장 벤처 바이오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투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연구 개발을 못해요. 연구 개발을 하다가 멈췄어. 그 회사가 도산하게, 그런 회사들 많아. 기술주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연구 개발을 해야 하는데 투자금이 안 들어. 그럼 망해. 그럼 그런 회사를 어떻게 헐값에 사들여. 비상장 회사. 그리고 어떻게 그 기술 그대로 끌고 가요. 그 연구진이랑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회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상장을 해가지고 또 똑같이 그걸 해보고. 지금 이게 이런 회사들 겁나요, 우리나라에. 특히 기술주, 여러분들이 기술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위험해, 이게. 왜냐면 이게 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주가 진짜 사기가 장난이 아니야. 자, 이게 삼성까지 실하면 이게 100조 원짜리야. 기술만 지금 100조 원에 사가겠다고 줄 서. 이게 블루불사의 피라미드야. 파라오가 될 수 있는 피라미드야. 그래가지고 이게 블루불사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상장을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저기 100조 원에 팔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저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상장 회사인 상태에서 이게 개발한 것처럼 해가지고 외국 회사에다가 100조 원으로 그냥 팔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대부분이 재상장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금융감독 얘네들이 추적을 계속해요. 얘네들이 추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이라도 꼬리가 밟히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신규 벤처 바이오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고, 보통 이게 바지사장 앞으로 인수를 해. 자, 이게 신풍 회장 자기 앞으로 하면 이게 걸려. 이게 금융감독 애들이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바지사장 명의로 해놓고 어떻게 그거 다 해먹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사이즈를 보니까 이 신풍 이게 아무 성과도 없는 벤처 바이오 연구회사가 있었는데, 얘가 도산을 했어. 헐값에 인수해. 그리고 이 기술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서 이 회사에서 마치 이거를 갖다가 연구해서 만든 것처럼 어떻게 포장을 해요. 보통 제일 좋은 게 이거를 갖다가 유가시에 상장하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다 내놓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주가를 뻥튀기 시켜서 어떻게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게 최고인데,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할 때 이걸 추적을 하면 이제 그걸 못 해먹어. 그럼 어떻게 했냐? 비상장 회사 상태에서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그냥 다른 제약회사에다가 100억 원 주고 그냥 팔아먹고 어떻게 해요? 이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분배락으로 해가지고 싹 나눠먹고 없애버려.
네, 이게 나중에 금융감독원했더니 이 흔적을 자꾸 어떻게 해요? 꼬리를 밟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자, 왜 이게냐면 지금 내 주식시장 하니까 주식시장이 또 들썩들썩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기 공항이니까 저니까 막 100배, 1000배, 만배 해먹었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많아. 그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쫄딱 망이야. 내 이것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이렇게 투자금이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런 기술주 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이런 신풍 바이오 같은 선택을 해요. 일부러 상장 폐지를 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을 딴 데다 팔아먹어요, 그냥. 다른 저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 그럼 어때요? 상장 폐지되고 나중에 하게 되면 거의 빵원이야, 그냥. 뭐 분배라 거의 없어. 푼돈 쥐어져, 주주들한테는. 어.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게 기술주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기관 투자할 때도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워렌 버핏이 가르쳤냐고요? 아니. 이거 내가 알아냈어요. 여기저기서 이게 보면 움직임을 보면 알아요. 차트를. 예전에 잘 보면 기술주들이 이지랄 해먹고 일부러 회사 도산시키는 회사들 겁나. 자,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빵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절대로 기술주 사지 마세요. 기술주를 그러면 기술주 그러면 투자 안 하면 우리 기술이 발달 안 돼. 누가 투자? 기술주는 진짜로 초고수들이 이거는 해야 돼. 내가 보니까 기술주는 개인 투자다. 저도 기술주를 손 안 대요. 왜? 나도 이 기술주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다고 알기 때문에 저도 기술주를 투자를 안 해요. 가끔가다 작전 세력 때 이게 하면 그걸 보고 어떻게 조금 넣고 이게 먹는 거는 있지만 기술주는 저도 어지간하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술주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쳐. 그 기술주는 여러분들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손 대지 마요. 그럼 기술주는 누가 투자해? 기술주들은 진짜로 이게 진짜 프로들이 이거는 프로 중에서도 상 프로 애들이 이게 저기 투자를 해야 돼. 이게 그쪽에 잘 아는 애들이. 얘네들이 다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다 보면 그냥 눈빈 돈들이야. 그냥 다 이지랄 해먹어. 아유. 그래서 옛날 저기 아마 저기 잘못하면 지금 IT 옛날 그 버블보다 더 심한 피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약간 이게 좀 각성 차원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술주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기술주가 뭔지 알죠? 기술만 냈다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 투자. 그럼 우리는 뭔 회사를 투자하나요?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좀 이렇게 이런 말 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거고 안정적이고 망하지 않을 회사를 투자하기를 권유드려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 기술주는 진짜 정말 손대면 안 돼. 저도 손 못 대요. 원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건 난 아니까 안 되지. 여러분도 모르잖아.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진짜 이제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제 알지. 그러니까 기술주도 함부로 손대지 마. 기술주, 연구주 뭐 이런 거 있어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 그럼 우리는 뭘 투자냐? 자, 이제 자산을 잘 갖고 있고, 경제적 해자가 깊고, 망하지 않을 회사. 그러면서 어떻게, 가격이 굉장히 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개인 투자자들. 보통 이게 기관 투자나 프로들은 이 기술자 해도 내가 말리지 않아. 뭐, 어련히 자기네들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개인 투자자도 모르잖아.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가면 다 깨지게 돼 있어. 사기 당하게 돼 있어. 합법적으로 사기 당하게 돼 있어. 그냥 아주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사기 당하게 돼. 다 뺏겨. 참. 그래서 요런 거 어떻게 기술주 절대 손 대지 마. 지금 요즘 기술주들이 또 꿈틀꿈틀 거려요. 지금 꿈틀꿈틀 거려. 이거 손 대지 마. 이거 굉장히 위험해.